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도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드려야 되겠죠. 매일같이 이렇게 또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또 저희 커뮤니티에서 새로 입장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정말 도움이 된다, 분석이 신뢰가 간다, 진정성이 있다,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또 전해주셔서 저도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번 사실적으로 이제 팩트와 어떤 그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뭐 어떤 복사 붙이기가 아니고 뭐 요즘에 또 AI를 이용한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런 건 사실상 신뢰할 수 없죠. 더군다나 이 투자의 흐름에서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기사 몇 줄, 뭐 어떤 단순히 준비해놓은 스크립트로 판단하지 않고 매일같이 국내외 자료를 미친 듯이 파고들고 또 직접 관련 전문가나 업계 종사자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발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랑 부정확한 그런 루머들로 많이 또 실패를 겪고 또 진행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저희 윤철중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팩트를 토대로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뭐 저희 채널 그리고 방송 그 다음에 커뮤니티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정확하고 의미 있는 그런 그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의 방송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또 HLB 관련해서 함께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2025년 3월에 이제 미국 FDA로부터 두 번째 CRL을 받으면서 승인이 보류된 상황이랑 그 이후에 전개될 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것이고 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CRL은 다행히도 지난번보다 경미한 클래스 1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지 또 중요한 부분 놓치면 안 되는 부분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것이고 또 리보세라닙이 이 미국 FDA 승인을 받게 된다면 지금 잠시만요. 저희 지금 아카데미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 또 유한양행 유한양행의 그 렉나자에 이어서 한국에서 개발된 두 번째 항암 신약이라는 점에서 갖는 그 어떤 전략적 의미랑 글로벌 시장 파급 효과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FDA 소식이 HLB 주가에 이 미친 영향 그리고 최근 급격한 그 주가 변동에 대한 어떤 데이터 기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또 했습니다. 그거를 오늘 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3월 말에 지금 이제 예정돼 있는 그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HLB 아시겠지만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것을 이제 둘러싼 공매도 동향과 대차장고 쌓인 그 증가 추세 그리고 이에 따른 잠재적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도 면밀히 한번 저의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술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는 HLB 차트를 보면서 핵심 지지선, 저항선, 심리적 가격대를 한번 점검을 앞전과 좀 다른 방식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에게 또 진심 어린 조언과 전략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경계심을 모두 갖춘 어떤 균형 잡힌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테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FDA에서 온 두 번째 CRL 통지에 담긴 내용과 그 여파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3월 21일 날 새벽에 이것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CRL이란 뭐 신약 허가 신청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는 승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FDA가 보내는 보안 요구 서한입니다. 작년 5월 달에 이제 첫 번째 CRL을 받았던 데 이어서 또다시 승인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주가는 또 꼬꾸라졌고 앞전에 우리가 예상했듯이 마지노선 30%까지 또 이제 거의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 또 그때 작년과 똑같이 그때 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 그리고 중장기로 보실 또 신규 투자자분들 그리고 현재 또 투자를 하고 계신 추가 매수하신 분들 다 좋은 흐름을 지금 여지껏 가져오고 있죠. 그때가 이제 또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또 코멘트를 드렸던 것이고 CRL의 핵심 사유는 한마디로
제조 품질에 관련된 그 미비점이었습니다. HLB 측의 이 설명에 따르면 리보세라닙과 병용되는 면역 항암제 캄렌리주맙의 제조 공정상의 지적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그 점에서 지적이 됐고, 캄렌리주맙은 HLB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이 개발한 PD-1 계열의 면역 항암제입니다. 리보세라닙 단독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함께 써야 할 캄렌리주맙 쪽에서 공정상의 보완 필요성 때문에 승인이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FDA는 CRL에서 리보세라닙의 유효성과 안정성은 캄렌리주맙과 병용을 통해서만 입증이 되었으니까 캄렌리주맙이 승인 요건을 갖출 때까지 리보세라닙도 같이 승인을 보류한다고 명시를 했어요. 같이 가는 동반자입니다. 한마디로 둘 중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콤보 전체를 승인해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캄렌리주맙 CMC의 어떤 점이 문제였느냐? 회사 발표에 세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뭐 저희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멸균 관련 사항이죠. 멸균 프로토콜 미흡, 그리고 환경 오염 모니터링의 부재, 그 다음에 무균 공정 설계 미비 등의 이 지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멸균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거나 제조 환경의 오염 물질 모니터링이 미흡하고 무균 공정 시스템 및 절차가 적절히 설계되지 않았다는 그 등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CMC 측면의 이슈로 이제 임상 데이터나 약효와는 직접 관련은 없는 상황은 확실합니다. 실제 또 HLB 쪽의 CTO 한영애 부사장도 이번에 지적된 부분이 경미한 상황이라고 실제로 언급을 했어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번 2차 이 CRL에는 오직 이 CMC 문제 하나, 이 사유만 언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양곤 HLB 회장도 뭐 지금도 뭐 이상하게 뭐 사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회장이 1차 CRL 때는 캄렌리주맙 CMC와 임상시험 기관 실사 BIMO 이거 두 가지 분야에서 이제 10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CMC 한 분야에서 3개의 지적사항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귈 수가 없는 게 뭐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FDA 자료를 저희가 앞전 영상에서 한 전 영상에서 이제 분석을 실질적으로 해드렸는데, 뭐 사기라는 부분은 없어요. HLB 쪽의 측에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항서제약을 어떻게 잘 다뤄서 이번에 3아웃까지는 이제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측면이 있겠죠. 아무튼 즉 뭐 과거보다 문제의 범위도 좁아졌고 항목 수도 대폭 줄었다는 뜻인데, 이거를 또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도출이 될 거예요. 기다리시면. 그리고 작년 첫 CRL 때 지적되었던 임상기관 실사 관련 이슈 등은 이미 해결이 돼서 제 생각에는 재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오직 중국 쪽 항서제약 공장의 CMC 보안만이 남은 유일한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RL 서한에는 구체적인 결함 항목이 적시되지 않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FDA와 직접 접촉을 해서 정확한 미비점을 파악한 뒤에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HLB 측에서 밝힌 상황입니다. 실제로 CRL 이후에도 항서제약이 조만간 FDA로부터 상세한 후속 조치 안내 서한 그것을 받아서 구체적인 어떤 보안 방향 이런 것들을 확인할 것은 이제 도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걸쳐서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한 뒤에 재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리보세라닙에 대한 문제는 없다. 다만 파트너사 약물 공장의 품질 관리 문서나 이제 프로세스에 아직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번 CRL의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쉬운 소식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약 자체의 어떤 임상적 유효성 그리고 안정성에는 흠결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방증을 하는 겁니다. FDA가 요구한 건 품질 서류 보완뿐이니만큼 임상 데이터를 바꾸거나 추가 임상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상 데이터를 바꿔야 되고 추가 임상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면 그 문제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효는 입증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5월 제출해서 7월 결정 전망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이번 CRL 이후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흘러갈까?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개념이 바로 FDA의 클래스 1, 그 다음에 클래스 2 재심사 분류입니다. FDA가 제약사가 CRL에 따른 보완 자료를 제출을 하면 그 수정 사항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재심사 등급을 1, 2로 이렇게 나눠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네, 1, 2로 나뉘는데 이 원 같은 경우로 분류가 되면은 정확히 60일입니다. 22개월이 아니라 60일,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를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은 6개월가량의 충분한 재심사 기간을 거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클래스 2 같은 경우에 FDA가 현장 실사 등의 이제 절차를 다시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클래스 1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근데 클래스 1이라는 이런 그 부분들이 수면 위로 또 나오면 주가에 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HLB 쪽에서는 지금 클래스 1에 해당하는 어떤 그 경미한 보완일 것이라고 강하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긴급 기자 간담회를 했었죠. 거기서도 제가 들은 바로는 제어가 심사에 최장 2개월 걸릴 것이라는 예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악으로 가정을 해도 클래스 1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한다고 자신감을 또 여기서 내비쳤습니다. 실제 HLB는 5월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을 하면 7월에 승인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5월에 재신청을 하고 그렇죠? 네, 5월에 재신청을 해서 서류 이제 보완 서류를 제출을 하면 7월에 승인 여부 최종 결정이 되는 그런 어떤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3월 21일 날 발표 직후에 회사 측에서 공식 입장으로 또 얘기를 했었죠. 이르면 5월에 신약 허가를 재신청해서 7월에 FDA 승인을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은 11월로 밀릴 수는 있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제사항의 중대도가 크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클래스 1이 유력하다고 회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 첫 번째 재신청 때 HLB가 클래스 1을 기대했음에도 FDA가 클래스 2로 분류하는 바람에 심사가 길어졌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때는 지적사항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회사 측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1차 때는 두 분야에 걸쳐서 10개의 지적사항으로 광범위했지만 2차 때는 3개 사항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진 회장의 말처럼 수정할 항목이 명확하고 그리고 적다는 점은 어떤 빠른 해결을 뒷받침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럽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오는 7월에 EMA의 리보세라닙 캄렌리주맙 간암치료제 품목 허가 신청을 할 것이고 미국의 어떤 이 승인이 지연되는 사이에 유럽에서도 움직이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승인을 노려서 더블로 터뜨리는 것입니다. 예, 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당기겠다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이프라인은 간암 외에도 담간암 표적 치료제 리라프그라티닙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FDA 신약 허가 신청도 2025년 안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 안에 보여줄 게 되게 많아요. 목표치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투자의 관점을 잘 잡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가지 또 소통을 진행을 하고 또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또 매도, 수익 실현 관련한 직접적인 코멘트를 드리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 무료 구독자분들의 커뮤니티는 영상 고정 댓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쉽게 입장을 또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고정 댓글에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HLB가 도입했던 약들이 FGFR 그 두 저해제 신약으로 리보세라닙 다음에 어떤 이 핵심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미국 등의 이제 글로벌 임상들을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다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해외 전문적인 이 어떤 학술지 뭐 전문지 기관들의 시각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계속 매거진 등이나 뭐 중국 관련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CRL 당시 중국 수조 생산 시설 실사에서 10페이지 분량의 이 폼 483이 나오기도 했다고 보도를 또 했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최근 뉴스예요, 이게. 3월 24일. 여기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이 이슈들을 지금 이 내용에 데이터의 무결성 있고 그 다음에 오염 관리, 원자재 취급 등의 결함이 적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은 1차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해왔다고 밝혔지만 같은 시설에서 새롭게 3가지 우려가 추가 발견이 돼서 재차 지원을 초래했다는 그런 분석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또 이 매체가 이 픽스 콤비네이션이라고 해갖고 두 약물의 어떤 그 믹스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승인할 수 없다는 그 FDA의 어떤 규정을 짚으면서 결국에는 캄렐리주맙 쪽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또 그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도 HLB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또 해외 시각도 이번 지연이요, 여러분들 약효나 임상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냥 제조상의 이슈라는 점을 여기서도 재확인 시켜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은 잘 듣는데 공장의 어떤 문제로 발이 묶인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뭐 스위스부터 시작해서 중국 뭐 여러 군데의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사례 또 아이슬란드 쪽의 이 사례를 보면 알보텍이라는 그 바이오 기업도 제가 봤는데 바이오시밀러 품목 그런 어떤 허가 과정에서 3차례나 얘네들이 CMC 관련 CRL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든 지적사항을 보완을 해갖고 결국에는 2024년 3월에 FDA 승인을 또 받아낸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의 CRL 끝에 승인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HLB도 차분히 얘네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같이 가는 파트너사를 제대로 어떻게 조율을 안 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면 그건 문제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차분히 보완 작업을 마치면 좋은 결실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HLB가 5월에 보완 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FDA의 이 어떤 그 클래스 1 분류 시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 7월 이 승인 결정이라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제로 지적된 CMC 상황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술적 이슈로 지금 뭐 해외 전문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전문가들 해외 국내 에서 보는 관점이 극복 가능한 그런 어떤 기술적 이슈로 평가가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이런 그 관점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또 조정이 왔을 때 이렇게 잘 물량을 잘 모아서 또 여기에 이제 제대로 투자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자산 증대를 또 노려보실 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뭐 이제 금연 관련 이슈로 인해서 규제 당국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이제 미국 쪽에 이제 규제 당국이 또 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미국과 연계가 돼 있으니까 FDA와 또 우리 HLB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규제 당국과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기업이 그거를 보완을 어떻게 또 제대로 하느냐에 이게 또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완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 뭐 이것저것 다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번에 리보세라님이 7월에 정말로 FDA 승인을 만약에 올해 이렇게 받는다면 뭐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한국에서 개발된 항암 신약으로 FDA 승인을 받은 두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이고 첫 번째 사례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 또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의 이 폐암 표적 치료제 렉나자 성분명은 뭐였죠? 그 레이저티닙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미국 FDA 승인을 획득을 해서 한국 신약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다만 렉나자는 미국에서 다국적 제약사 얀센과의 협업으로 승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HLB의 리보세라님은 그 뒤를 잇는 두 번째 주자로서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역사의 어떤 한 획을 긋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승인을 받으면 또 특히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글로벌 빅파마 파트너 없이 자회사인 그 미국의 엘레바를 통해서 직접 FDA 승인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남다릅니다. 그래서 국내 중소제약 바이오 기업이 자체 역량으로 FDA 최종 관문까지 도전한 것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비록 두 번의 보완 요청을 받은 어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끝내 승인에 성공을 한다면 이게 탄생을 하는 것이죠. 네, 메이드 인 코리아. 항암제가 세계 이 최대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가 이루어집니다. 예, 이때 이제 웃으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아카데미에서 잘 그것들을 조율을 해서 큰 성과를 또 이룰 수 있도록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뭐 국내 개발 신약이 미국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이 전 세계 지구상의 어떤 그 표준 치료제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고, 이거는 해당 기업의 위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의 전체 위신을 높여줍니다. 예, 시장적 어떤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의미심장합니다. 우선 미국 시장에서 성공은 곧 이 전 세계 판로 확대로 직결될 것이고, 그리고 FDA 승인을 받으면 이어서 EMA 유럽, 그 다음에 PMDA 그 일본 등의 어떤 타국 규제 기관 승인도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미 뭐 EMA 계획을 또 제출을 했죠. 그래서 미국, 유럽 양대 시장을 동시에 공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시화를 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뭐 이제 아시아나 중남미 기타 국가들에게서도 어떤 허가를 받아서 지구라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쓰는데 전 지구적 상용화를 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병역요법은 중국에서는 이미 임시 현장에서 쓰이고 있거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전 세계의 어떤 간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아테졸리주맙 이 1차 치료 분야의 글로벌 표준제, 베바시주맙 이 조합이 2020년에 승인이 돼서 기존 표준이었던 소라페닙을 대체를 했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어요. 얘네가 약 19개월 정도의 생존 기간 OS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리보세라닙 칼멜리주맙 이 조합은 임상 3.3에서 카레스 310에서 최종 분석에서 이제 중앙 생존 기간이 23.8개월 기록했어요. 네, 이건 사실이에요. 현존 치료제 중에 가장 긴 생존 기간 입증. 이거는 간암 분야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물론 이제 교차 시험 비교는 조심스럽지만 데이터상 리보 플러스 이제 캄레 이 조합이 기존 치료 대비 경쟁력 있는 유효성을 보였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분명해요. 그래서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세계 간암 치료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줄 잠재력을 가진 신약으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가격과 접근성입니다.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소분자 표적약이고 캄렐리주맙은 중국에서 이미 개발된 면역 항암제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빅파마의 약물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들에게 제공이 될 수가 있다면, 앞서서 이제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이 인슐런스 관련된 그런 어떤 급여 채택이나 의료진 선호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갈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현재 표준요법 티센트릭 플러스 아바스틴 조합은 매우 고가잖아요. 그건데 이 리보캄레 조합이 비슷한 효과에서 가격이 낮다면 시장 점유율을 더 빠르게 늘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HLB의 어떤 막대한 매출 기회로 이어지겠죠. 예, 그래서 미국 내 판매 준비를 위해서 지금 엘레바를 통해서 상업화 이 인프라를 구축해왔고, 다만 초기에는 이제 자체 판매보다는 기존 항암제 유통망을
갖춘 파트너와 손잡는 그런 어떤 전략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추후에 이제 모니터링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얀센과 유한양행의 사례처럼 기술 수출이나 공동 판매 계약을 맺으면 더욱더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면서 대규모 마케팅 비용도 줄어들어요. 부담이 덜어집니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FDA 승인이 뭐 올해 나올지 모르겠지만 승인 후에 빅파마들의 이 러브콜이 엄청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의 어떤 상승적인 모멘텀, 그리고 항상 이런 부분들을 그때 가서 투자하는 것보다 미리 예측을 해서 잘 포트폴리오를 짜서 최대한 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아가는 것도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셔도 누구는 지금 마이너스고 누구는 수익 중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일희일비 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에서 투자의 관점을 잘 잡는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이런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도 이미 중국 등에서 입증된 약물 조합이라서 위험은 낮고, 얘네들이 뭐 위험성 있는 것들을 뭐 아무리 중국이라도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 시장까지 포괄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리보세라닙의 미국 승인은 단순히 HLB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이 코리아 신약의 국제 무대 대비라는 어떤 상징성을 지닙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미국, 유럽 등의 이 선진 시장 진출을 통해서 HLB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게 되고,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주겠죠. 물론 아직 최종 승인이 내려지기 전이니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겠지만 충분한 잠재력과 의미를 가진 도전이다 라는 점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보면은 가장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는 게 이제 이 차트인데 주가죠. 주가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20일이 아니죠. 1일 새벽에 이 CRL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날 오전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HLB 주가가 뭐 예측했듯이 진짜 뭐 맥스 찍었죠. 29.97% 폭락을 해갖고 46,000원대 이제 거래를 마감을 했어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의 이 바이오 특성상 이래요. 네, 이게 딜레이가 되거나 지연 실패 얘기가 뜨면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죠. 예, 시가총액 30% 가까이 증발을 하는 어떤 그 아주 지진이 났었습니다. 급격한 하락이 났는데, 이게 HLB 본주뿐만 아니라 HLB 생명과학, 제약, 글로벌 이 그룹 계열사 주가들도 일제히 추가 하락을 하면서 상당수 종목들이 장중 한때 가격 제한폭이죠. 리미티드까지 떨어지는 이 패닉셀이 나왔어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은 이때 당시에 28% 정도 떨어졌고, 또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25.9% 등으로 이제 크게 밀리면서 이 HLB 전체 그룹주 시총이 5조가 증발했습니다. 5조가. 네, 5조가 넘게 증발을 했어요. 뭐 그야말로 투자 심리가 거의 굳어버린 그런 그 지옥 같은 하루였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거를 기회를 삼을 수가 있다고 또 봤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급격한 하락 때, 승인 불발 때 또 이제 주워 담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작년 5월에 이 FDA 승인 불발 때도 HLB 그룹주들 똑같아요. 당시에도 여기 보이시잖아요. 네, 5월 달에. 보이시죠? 네. 이때도 9개 종목 모두 하한가 기록했어요. 또다시 악몽이 똑같이 재현이 됐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네. 똑같이 재현이 돼서 실망과 충격이 컸고, 뭐 일부 투자자들은 또 속았다. 속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속은 겁니까, 여러분들? 지연이 됐는데. 뭐 FDA랑 지금 HLB랑 되도 않는 그 무슨 뭐 장난감 갖고 지금 얘네들이 뭐 개인 투자자들을 뭐 해외 투자자, 국내 투자자들을 뭐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속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허탈감에 주식을 던졌을 것이고, 뭐 프로그램 매도도 저희가 봤는데 그것도 그렇고 뭐 기계적인 매도세도 겹쳐가지고 순식간에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회사가 명운을 걸었던 신약의 운명이 연기되니까 당장에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는 당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주식시장은 이 모멘텀, 그리고 이 기업이 망한 게 아니에요. 기업이 사기친 게 아니고, 뭐 기업이 뭐 자본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서 만드는 어떤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이 이게 이걸 보고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인정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늘 그래왔듯이 과민 반응 후에 어느 정도 진정을 찾습니다. 하한가 다음 거래일이었던 그 3월 24일 날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기술적인 반등을 보였고 이날 그냥 뭐 완벽하게 다 메꾼 거는 아니지만 15% 반가량 급등을 해와서 53,700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고 또 아카데미에서도 또 계속 또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렸지만 지금 HLB가 또 장중에 이렇게 또 3월 24일 날 또 넥스트레이드까지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또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낙폭의 절반 가량을 만회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진행을 해서 또 메꾸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 이제 기회를 잡아서 진행을 한 사람들은 공포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단숨에 10% 이상, 20% 이상의 그런 수익을 갖고 가고 계십니다. 예, 아카데미에서도 마찬가지고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4%, 뭐 생명과학도 17%, 테라피틱스도 10% 넘게 그룹 계열사들이 일제히 강한 반등 탄력을 보였고 전일 하한가가 이게 과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그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데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FDA 보완 요청서의 그 내용이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공포 심리가 일부 진정됐다고 제가 방송 이후에 또 그게 또 나왔더라고요. 평가가 나왔어요. HLB 측에서 21일 그 당일 유튜브 간담회를 통해서 5월 재신청해서 이제 7월 승인 여부를 확인받겠다. 하면서 제도전 의지도 이것도 밝힌 것도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은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줬겠죠. 네, 데이터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하한가당의 HLB 주식 거래량이 평소 대비 폭증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1,400만 주예요. 예,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일평균 200만 주 내외 대비 7배 수준입니다. 이거는 패닉셀링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단기 투매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통상 악재 발생 시 최대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 후에 바닥이 형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번에도 하한가 가격인 그 46,000원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매수세가 그 대량 물량을 받아냈고 다음 거래일 날 반등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한가 구간에서 60에서 하나로 70억 원 규모를 순매수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어요. 실제로 비공식 집계로. 실제로 21일 코스닥 지수가 HLB 충격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2%까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외국인 코스닥 시장 전체로는 순매수를 때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저점 매수에 나선 덕에 24일에는 반등 탄력이 또 붙은 것이죠. 물론 주가가 이틀 만에 모든 손실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7만원 선에 있던 주가가 현재 지금 보면은 55,300원이에요. 지금 이제 장 마감을 했죠. 예, 방금 마감을 했는데 55,000원대, 5만원대 중반이니까 여전히 발표 전보다는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시장이 처음 공포에 질려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승인 완전 불발이나 임상 실패,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시간이 걸릴 뿐이고 승인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쪽으로 인식을 수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어느 정도 균형을 찾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급성 쇼크는 지나갔다. 예. 완치되는 그 날까지, 확인되는 날까지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진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이오 이 투자에서는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한 팩트를 보자는 겁니다. 21일 날도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던졌을 때 정작 HLB의 펀더멘탈, 신약의 효능, 아마 저희 지금 커뮤니티에 안 계신 분들도 제 방송을 진작에 볼 걸 그랬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면 매수하시면 지금 다 수익 중이에요.
단숨에. 예. 어쨌든 펀더멘탈 신약의 효능은 훼손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간파한 매수자들은 용감하게 주식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불과 몇 거래일 만에 두 자릿수 반등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금 인증도 해주시고 계세요. 물론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그만큼 바이오주는 노이즈에 의한 그 단기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 잘하면 단기 급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근본적 가치가 변했는지 여부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서 가치 변동이 있었다면 승인 시점 몇 달 늦췄다는 것뿐이래. 뭐가 있습니까? 가치 변동이 승인 시점 몇 달 늦췄다. 그거 하나예요. 네? 뿐이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신약 의 뭐 가치 자체는 그대로였다. 과거 사례를 봐도 HLB가 위기가 이렇게 닥쳤을 때 크게 출렁했지만 다시 일어선 역사가 있었죠. 2019년도에도 봐도 그래요. 6월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리보세라니 위암 3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1차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소식에 주가 바로 하한가 꼬꾸라졌어요. 코스닥 지수까지도 흔들릴 정도로 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HLB가 좌절하지 않고 정응증을 전환을 해서 간암 1초 치료제로 세 판을 짠 끝에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바이오 쪽은. 바이오 쪽에서 실패는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이번 FDA 지연 이슈도 길게 보면은 그런 과정 중에 혹시 하나는 아닐까요? 시장을 단기적으로 이 시장은 보면 단기적으로 과민방어하지만 결국 성과를 내면 주가는 회복하고도 남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역사가 또 보여줬지 않나요? 요약을 하면 이 FDA CRL은 뉴스로 이 어떤 HLB 주가에 단기 충격을 주었지만 이거는 일정 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고 며칠 내에 상당 부분 진정이 되었다. 시장은 여전히 7월 승인의 가능성에 베팅을 할 것이다. 완전한 결론을 기다리는 어떤 눈치까지도 살짝 포함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조정의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 나올 재신청 관련 세부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에 이 보완 자료 제출이 완료가 되고 클래스 1 공식 분류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주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클래스 2 통보에 어떤 변수가 발생하면 또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 뉴스들을 해외 소식들을 통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HLB를 둘러싼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다. 바로 3월 31일부로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재개입니다. 2023년 11월 이후에 약 1년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됐나요?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이제 다시 문을 여는 것인데 HLB가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재개 이후에 이 주가 향방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요. 저희가 이제 코멘트를 며칠 동안 계속 내드렸어요, 아카데미에. 공매도 재개에 앞서서 이것도 내드린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주가가 여기서 뭐 어떻게 내려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코멘트를 드리거든요. 내려갈 것이니 어느 정도 선에서 한번 매수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공매도 재개에 앞서서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이후에. 그래서 이 대차장고 추이를 살펴보면 이미 여러 종목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이 되었어요. 대차장고 뭐 아시겠지만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빌려간 뒤에 아직 갖고 있지 않은 물량이죠. 예, 공매도 투자자들은 미리 주식을 빌려놓고 때를 기다리다가 시장의 매도를 때리는데 대차장고의 증가는 앞으로 공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를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월 초에 이 47조 원 정도였던 그 국내 총 대차장고 금액이 잠시만요.
3월 중순에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예. 62조까지 올라왔어요. 62조. 이게 여러분들 30%가 급증한 수치예요. 이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숏포지션 자금이 미리 대차 시장에 모여들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HLB 경우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비슷합니다. 예. 공매도 금지 직전에 2024년 11월 초 시점에 공매도 잔고가 7.2%, 코스닥 상위권에 속했던 종목입니다. 예. 뭐 에코프로가 6.8%였어요. 더 높아요. HLB가. 그만큼 공매도 세력이 관심을 갖는 타겟이었다는 그 뜻인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이 HLB 주가는 13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숏 세력이 억눌린 사이에 주가가 배 이상으로 뛴 겁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재개 후에 어떤 그 어택, 짧은 숏 어택이 위험이 거론되는 그 대표 주자예요. HLB가 빠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증권사 리포트에도 이 공매도 재개 시 주의해야 할 종목으로 HLB, 그 다음에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예, 공매도 금지 이전에 잔고가 많았고, 금지 기간 중에 주가가 또 많이 펌핑이 된 데다가 대체 수단인 주식 선물이 상장되지 않아서 숏 포지션이 눌려 있었던 케이스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무튼 좌우지간 수익 실현은 어쨌든 간에 욕심부리지 않고 수익 실현하는 건 옳아요. 수익 실현해서 그 기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또 좋은 그 저점에 또 이어가서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 투자입니다. 무작정 그냥 한 기업에 계속 매수하고 뭐 흐르든지 말든지 해서 끌고 가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예, 그건 장기 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수치는 매일 변동을 하고 있지만 대차장고 수량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숏 자금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건 뭐 저희가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예, 뭐 공매도가 치고 들어오기 좋은 뭐 이런 타이밍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시적 반등에 올랐던 그 투자자들이 방심한 사이에 또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할 그 시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물론 뭐 모든 공매도가 무조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합법적인 공매도는 과열된 주가의 거품을 빼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하잖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불법 공매도, 그리고 이 왜 정지가 됐겠습니까? 과도한 공매도로 인한 그 급락을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어떤 그 미래 가치로 평가받기 때문에 숏 세력의 이 타겟이 되기가 쉽습니다. HLB 역시 그동안 공매도 세력과 긴 싸움을 이어왔고, 공매도 금지 이전에 공매도 비중이 연일 상위권이었어요. 주가가 오를 때마다 숏 포지션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이제 다시 또 그 전쟁터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공매도 이 재개의 영향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HLB 주가가 CRL 이슈 이전에 가파르게 오른 것도 금지 기간에 숏 커버링 뭐 효과가 일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재개일인 3월 31일이 다가오면서 대차 잔고가 늘어난 종목들은 시장이 미리 경계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3월 31일 날 당장 뭐 어떤 대규모 공매도 폭탄이 떨어지기보다는 이미 어떤 그 차익 실현이나 포지션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가운데 점진적으로 수급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HLB 공매도 잔고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월 31일 이후에는 4월 달에는 HLB 뭐 관련해서 이 그 롱숏 공방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봅니다. 예, 어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숏 세력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의 이 구도가 재현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또 커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와 실적인데,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 실적 모멘텀이 크지 않죠. 실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심리와 수급이 좌우하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뭐 이런 그 의도적인 공포 조성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시고 진행을 좀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차트 분석을 잘 안 해요. 네, 차트 분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해서 제가 자산을 늘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어디까지나 참고고, 기업의 펀더멘탈은 참고하기 아주 플러스 80% 이상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시적과 펀더멘탈은, 이 차트는 저는 50% 반은 믿고 반은 참고용이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와 매물대를 파악하는 데는 또 도움을 줘요. 그래서 50%의 점수를 준 건데, HLB의 최근 주가 흐름 차트를 살펴보면은 뭐 3월 21일 때 이 CRL 충격으로 거대한 갭다운이 발생한 것이 가장 이 포인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종가가 20일 날 보면 20일 날 종가가 66,000원대요. 66,000원대에서 참 차트에 가면은 재밌기는 해요. 그렇죠? 46,500원까지 가격 괴리가 생겼습니다. 이 구간에서 큰 거래량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는데,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이 갭 영역 46,500원에서 66,000원은 저항대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하락 시에는 46,500원 부분이 강한 지지선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한가에서 대량 거래로 손바뀜이 일어난 덕에 이 가격대에서는 급히 판 투자자와 새로 받은 투자자의 매입 단가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선 단기적 그 지지선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5만 원 남짓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5만 원 남짓한 가격대가 있고, 그리고 또 24일 그 반등 때 어제 5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숨을 고르면서 5만 초반대를 또 유지를 했는데, 5만 원은 투자자들의 심리적 어떤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요. 만약 조정이 온다면 46,500원 전후의 하한가 저점이 강력한 기술적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블 버텀 형성이 가능한 구간이죠. 만약에 이 지지마저 이제 깨질 경우에는 저희가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넥스트 전략, 대략 4만, 여기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그 부분에서 안팎의 지지를 모색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힌트를 좀 드리면, 작년 말 올해 초 주가 상승 전에 머물던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이 HLB 주가가 그렇게 또 횡보한 바가 있어요. 과거 매물대, 거기가 과거 매물대예요.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하락이 깊어지면 그 부분에서 추가 지지력을 기대를 해보겠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금액은 제가 자세하게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반대로 상승 시 저항선으로는 일단은 55,000원에서 57,000원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은 이번 폭락으로 생긴 그 갭 하단부, 그리고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인데 24일 반등 때에도 이 근처에 53,000원대에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물대가 몰려있는 그 5만원대 중반을 뚫고 올라가는 데는 상당한 거래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이거를 이제 돌파를 하면은 그때부터 또 얘기가 틀려지는 것이죠. 예, 그때는 그래서 이게 차트만 100%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유동적이에요. 예. 아무튼 뭐 6만원대 후반, 즉 CRL 전 가격 수준 7만원대 부분까지 궁극적으로 목표이자 강한 저항이라고 봅니다. 7만원대는 또 이번에 물려버린 투자자들 매물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던 투자자들까지도 형성된 그 장기 매물대도 일부 존재를 해요. 따라서 향후에 어떤 그 호재, 재료 없이 이 가격까지 회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HF에서 언급했던 것들, 7월 FDA 승인, 그다음에 유럽 관련된 그 이슈, 이런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다가오면 주가가 그 전에 이 격차를 서서히 좁혀 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 지표들을 보면
뭐 급락시 단기 과매도 구간을 찍고 현재는 조금씩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공매도 이슈가 이제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기술적 그 분석의 핵심 포인트는 46,000원 저점이 이 단기 바닥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와 만회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예,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또 있는데 이거는 따로 분석을 해서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실 텐데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해주시는데 항상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특별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금 또 저희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와주시는데 제 진솔한 조언을 드리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좀 마지막에 말씀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한 종목에 몰입해서 시비를 같이 했던 그 기록도 있어요. 역사도 있습니다. 예. 그랬던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HLB를 지켜보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이번 그 HLB가 이제 FDA 승인 연기가 되면서 사실상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겐 참 아픈 뉴스였죠. 기대가 많이 컸는데 HLB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도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망도 컸고 주가 급락으로 금전적인 어떤 손실을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매도를 해버리고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계속 지켜보자. 또 안 되나 보다. 뭐 역시 안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좌절감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HLB는요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나가되 완전히 다 수익 실현을 해버리진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자는 거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와 사례에 기반한 합리적인 희망입니다. 그거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우선 신약 개발의 길이란 원래 험난한 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기도 이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한 번에 일직선으로 승승장구를 하면 우리는 너무 좋겠죠. 네? 근데 현실에서는 CR을 한두 번 받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앞서 수도 없이 언급을 해드렸지만 뭐 알보텍의 3번 CRL 사례 뭐 여러가지 뭐 그것뿐만 아니죠. 이 FDA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기까지는 시행착오가 따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여러 바이러스들이 이제 출몰하면서 중요한 건 치명적 문제가 아니었고 해결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리보세라즘이 임상적으로 효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번에 미끄러진 건 캄렐리주맙 제조소의 품질 문제였어요. 캄렐리주맙도 아니에요. 제조소 품질 문제예요. 이건 시간을 들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이 효과가 없다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문턱을 못 넘었다고 영원히 못 넘는 게 아니다. 과거 HLB가 위암 그 적응증 실패 후에 간암으로 재빠르게 여우 같이 방향을 전환을 해서 끝내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번에도 저는 이 집념을 믿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사의 어떤 의지와 준비 태세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게 여러분들 유튜버들 뭐 어쩌다 아니다. 근데 유튜버들도 좋은 정보를 주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튜버들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있죠. 근데 유튜버들도 다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존경하는 투자자 아닙니까? 워렌 버핏도 유튜브를 창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워렌 버핏도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5분, 10분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죠. 저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진양곤 회장이 CRL 소식이 있자마자 새벽에 이 유튜브 방송을 이용을 하잖아요. 플랫폼을. 주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거. 이거
그리고 오전에는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를 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해서 다시 허가받겠다. 생각보다 가벼운 사안이다. 극복 가능하다. 제도된 의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지금 보면은 뭐 이제 계속 모니터링해서 커뮤니티에서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5월 재신청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예? 이유를 닫고 있지 않잖아요.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저도 이제 분석을 해드렸지만 제가 분석한 내용과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적 요소와 무관하다고 이렇게 또 못 박아주기도 했죠. 즉 이거는 순수히 기술적인 이슈일 뿐 외부 요인 때문에 막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그 회사 측의 대응에서는 저는 그래요. 진정성과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경영진이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오고 상황 공유를 하는 기업이 흔한가요? 유튜브를 라이브 방송으로 새벽에 아침에 이 부분은 주주로서 신뢰를 가져도 좋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비관도 낙관도 경계하자.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희망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뭐 물타기나 올인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아카데미에서 지금 코멘트 나간 거 보면 놀라실 겁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A라는 기업을 분석을 한다고 해서 그 A라는 기업을 그날 당장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수 매도하는 무관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방송을 해드리면 앞으로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5월 달이든 이슈들이 이 접목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관점과 저의 관점을 교집합 삼아서 분명히 맞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투자에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변동성 큰 이벤트들이 남아 있고요. 만에 하나 7월에도 승인을 못 받으면 주가는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를 해두고 자금 관리를 하십시오. 반대로 2번 지연됐다고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다? 그것도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일 피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화가 난다고 저점에서 다 던져버리면 그건 미친 짓이에요. 다 던져버리면 안 돼요. 던질 수도 있는데 손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손절할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던질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바심이 난다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면 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위험 감내 범위를 살펴보시면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보이실 거예요. HLB 비중이 너무 커서 밤에 뭐 잠이 안 온다. 이번 반등 시점 등에 뭐 일부 비중 조절을 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반대로 HLB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성장 스토리를 믿고 여윳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왜 흔들립니까? 지금 뭐 무너졌습니까 기업이? 여윳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앞으로 올해 내후년에 굳이 흔들릴 필요 없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실제로 아카데미에 또 있으신 가족분들 중에서 그 HL을 5년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7년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커뮤니티에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네 번째는 공매도 재개 국면 이거를 슬기롭게 넘기셔야 됩니다. 4월부터 7월까지 HLB 주가가 글쎄요 뭐 이게 100%마다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공매도 세력과의 어떤 줄다리기 속에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단타매매에 능숙한 분이 아니라면 너무 일일이 신경 쓰기보다는 큰 흐름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또 제공을 해드릴게요. 공매도로 출렁일 때 겁먹고 팔았다가 뭐 다시 치고 올라가면은 쫓아가서 또 매수를 하고 그런 어떤 그 배드 사이클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거를 좀 유의를 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매도가 많이 붙었다는 건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승인 성공 시에 쇼트 커버링 랠리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렉라자 보세요. 유한양의 FDA 승인 직전까지 공매도가 누적되었다가 승인 발표 후에 이 애프터 쇼 커버로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존 사례예요 이게. HLB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공매도가 늘었다, 뭐 주가 하락이 있다 라는 그런 어떤 도식에만 사로잡히기보다는 그 이면의 기회도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 전제는 신약이 결국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시야도 여러분들이 참 힘드시겠지만 이게 참 힘든데
가끔 참고를 하셔야 돼요. 네, 우리 투자자들은 HLB에 열광하기도 하고 때론 비판하기도 하지만 해외 기관들이 오히려 담담하게 데이터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앞전에 제가 방송에서 저는 직접 번역을 해요. 뭐 번역기 돌리지 않습니다. 번역해서 직접 번역해서 분석을 해드려요.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이 피어스파마 같은 경우, 뭐 바이오월드 같은 해외 전문지에서 HLB 소식을 다루는 거 보니까 두 번째 거절 역시 제조 이슈 때문이라면서 담담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재도전을 언급을 했잖아요. 예, 얘네들이 이 약의 임상적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HLB가 다음 도전할 거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부터, 이슈 나오기 전부터, 주가 떨어질 때부터. 미국 FDA 승인이 늦어지자 이 HLB가 유럽 등의 다른 시장 전략을 다변화한다는 점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고, 즉 시장은 넓고 기회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미국이 까탈을 부린다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먼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미국도 반대로 그거 보고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도 시야를 좀 넓히세요. 이 HLB의 글로벌 그냥 행보를 지켜보시면 단기 등락의 스트레스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이 윤철중 TV 저를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를 비롯한 뭐 저희 팀은 항상 여러분들께 사실에 기반한 정보와 진실된 의견을 드리려고 뜁니다. 때로는 듣기 좋은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좋은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도 그렇고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왜 2차전지의 업황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굳이 욕먹어가면서. 이번에 HLB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HLB 편도 아니고 공매도 세력 편도 아닙니다. 오로지 진실, 데이터 기반한 어떤 팩트와 투자자의 편이에요. 자산 증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방송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디 제 진심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 투자는 결국에 자신의 책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어떤 숙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HLB 리보세라님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중요한 변화나 시그널이 있을 때 빠르게 커뮤니티에서 알려드릴게요. 5월에 어떤 서류 제출 소식이나 7월에 FDA 결정 속보, 이런 중대 이벤트 시에도 커뮤니티에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방송에서도 윤철중 TV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국내 시장이 힘든 시기일지라도 HLB도 힘들 수도 있지만 큰 꿈을 쫓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낙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리보세라님이 진짜로 FDA 승인을 받아내는 날, 우리는 오늘을 돌아보면서 참 고생 많았다, 야 근데 이거 또 준비했네, 다른 거를 결국 해냈구나 하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자에는 희망이란 그 양날의 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근거 있는 희망은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돼요. 저는 HLB 투자자 여러분들께 그 합리적인 어떤 그 희망의 불씨를 계속 지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운 어떤 시장 환경이지만 모두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정보를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